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우선 월드코리아에서는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인도장에 인도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으로 경력이 없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고요. 인천과 경기 지역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1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MP그룹에서는 미스터피자 정규직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나이는 만 18세 이상,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요. 동종업계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케미칼에서는 경영 지원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더 좋은 ERP 프로그램과 엑셀 활용이 가능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터미널에서는 광양사업소의 CTS 화물 반출입 관리를 담당할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분들 가운데 토익 스피킹이 6등급 이상인 분들은 지원할 수 있고요. 안전이나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의 진선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니 정말 과장 조금 더 보태서요. 이제 정말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그 조서연 아나운서의 의상이 네. 봄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기만 해도 화사한데요. 네. 예. 오늘 좋은 정보로 또 알려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랑을 조금 드리자면 네네. 또 앞에 잡정보센터의 안방마님이죠. 아. 한유진 캐스터가 또 선물을 네. 해준 옷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협찬 네. 한유진 캐스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서로 자, 주고받는 네. 마음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소개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나름 또 좋은 소식이 많아서 이제 좀 내년부터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일단 현장 학생 반응들부터 좀 살펴주시죠. 작년에는 갑자기 현장 실습이 바뀐다 이러니까 네. 굉장히 이제 긴장을 많이 했고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취업 어떻게 해? 뭐 이런 맞아요.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 그 과정 중에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정부 부처가 다 모여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과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이렇게 많이 내놓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대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렇게 실천하면 우리도 취업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비전을 좀 제시했던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제도라는 게 정착이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게 효과가 좀 나타나길 바라는 거는 많은 욕심일까요? 네, 정책의 이제 큰 틀 자체가 우선은 이제 안전 그리고 이제 내실화 있는 현장 실습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변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참 열심히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사건들 때문에 저희가 좀 주춤했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생 중심으로 조금 더 내실화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욕심이라기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좀 워낙에 취업이 좀 어려우니까 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취업이 어려우니까 선생님 제가 취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최저시급이 올해 또 올랐습니다. 네, 8,350원으로 네. 올라서 맞아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와 선생님 시급이 올랐어요. 뭐 이러고 좋아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히 좋아할 일만일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낮은 연봉으로 정규직으로 가면 어쨌든 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런 부담들이 좀 있었는데
최저시급이 올랐네. 아르바이트를 조금 짬짬이 잘 구성해서 해도 내가 그 정도 네. 최저연봉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현상들이 드러나게 됐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14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는 이런 층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에는 약 96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109만 명, 올해는 이제 들어서 111만 명을 지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증가수가 뭐 특성화고 친구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작게나마 영향은 미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이 아르바이트라는 게 어떤 다른 뭐 학업이라든지 다른 걸 하면서 용돈을 버는 개념의 좀 부수적인 수입으로서의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이었는데 이 정규 취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정착을 한다는 거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정말 이제 사전적 의미만 살펴봐도 노동, 또 업적, 내가 일을 하고 어떤 업을 쌓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런 일이라는 뜻에서 예전에 이제 독일의 뭐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원래대로 의미로 한다면 이게 이제 좌우로 이어져야 되는 일인 네.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 이제 일부 학생들 중에는 정규직 말고 아르바이트로 버텨야겠다. 단지 지금의 어떤 취업이 어렵고 지금 이제 뭐 나이도 어린데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어떤 정규직에서 오는 조직 활성화에 드는 자신의 노력을 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또 최저 시급이 올랐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정도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선생님 저는 왜냐면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만두고 싶을 때 또 쉽게 그만둘 수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 예, 때문인데 맞아요. 이게 최저 연봉도 같이 오른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성년자가 취업을 했을 때 최저 연봉이 거의 2,300에 가깝게 올랐고요. 근데 일반 근로자인 경우는 2,200에 가깝습니다. 2,100 얼마 되는데 이렇게 두고 보면 이제 기업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연봉 체제로는 좀 저희 고졸 친구들이 막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 친구들을 좀 잘 가르쳐서 좀 이제 일반 근로자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기업들은 이 정도 연봉을 줘야 된다고 하면 대졸 써야지. 그렇죠. 예, 이런 예.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는 증상이 더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이제 학생 선발, 사원 선발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죠. 연봉이 너무 높아져서 막내도 2,300을 가까이 줘야 하면은 자동적으로 연봉 체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제가 기업체 방문을 가면 도대체 우리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게 최저시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른 거를 우리 친구들은 좀 좋아라 했었는데 한편으로 저는 또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 친구들이 많이 가릴 수 있었던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지 채용의 현상들이 좀 어떻게 변할지를 제가 좀 고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 꼭 이렇게 좀 부메랑처럼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이라는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이 어느 정도 좀 수월하거나 가고 싶은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적성에 꼭 맞아서 일이 정말 재미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또 취업 지도 부장님이시니까 최소한 이런 인식 정도는 변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쌤? 네,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하나 보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분들 한 10명 중에 4명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밀레니얼 시대에 태어난 우리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즘 이제 드러나는 신입사원들의 특징이기는 한데 한 취업 포털에 기업 인사 담당자 479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1982년에서부터 2000년에 태어난 요 가장 지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중심 그쵸. 세대들 요런 신입사원들이 전체 한 42%는 되게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시고요. 또 워라밸 중시한다. 저희도 이제 저도 그러고 싶죠. 그다음에 솔직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
또 모바일이나 SNS 소통을 굉장히 잘한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점으로는 SNS 신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신세대, 뭐 요즘은 신세대라고 하면 안 되고 네트워크 세대라고 해야 된다고 예. 저희 아이들이 그러던데 어떤 활동 경험이나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걸로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신입사원이다라고 평가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한면으로 또 부정적인 어떤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근성이나 인내력이 좀 부족하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조직력이나 조직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책임감이나 희생정신 또 기업 문화에 좀 적응하려고 하는 어떤 좀 자기희생정신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르바이트만 계속하다 보면 조직에 굳이 적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 네. 역할만 하고 그냥 자기는 빠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또 어떤 승진의 체제로 내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참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회피하게 된다라는 점인 예. 거죠. 근데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나 중심으로의 인재라기보다는 우리 중심의 인재를 훨씬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아직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가 회사에 가고 이걸 아르바이트만 계속한다? 저는 조금 적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 또 이런 노파심에 걱정이 좀 되는 또 요즘 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아르바이트가 일단 뭐 최저임금도 높고 학생들 입장에선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좀 진짜 취업을 해서 어떤 거기서 얻는 만족감이나 소속감 이런 거는 또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아르바이트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고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취업도 지금 어려운데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좀 불만을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네. 또 이제 저희가 예전에 취업지도 하고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 하면 뭐 학업에 방해가 된다, 뭐 수업 시간에 존다, 뭐 나쁜 거 배운다, 뭐 이래서 사실 조금 보수적인 선생님들은 아직도 네. 아르바이트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네. 계세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이제 핵심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르바이트도 잘하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아르바이트도 좀 스펙으로 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우리가 좀 잘 쌓아보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르바이트도 우리가 그냥 정규직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성공의 경험이 되고 또 거기서 배운 것들 또 잘못된 점들을 좀 인지해서 회사에 갔을 때 조금 더 적응하기 좋은 이런 좀 경험의 아르바이트생이 될 수 있도록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취업 현장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이 아르바이트 경력이라는 게 스펙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르바이트 경험을 학생들이 선생님 아르바이트 한 거 지원서에 써도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써야죠. 결론은 써야죠. 그렇죠. 써야죠. 네. 스펙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락의 어떤 그 객관적인 수치를 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자격증, 시험 점수, 뭐 학과 성적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요즘 들어서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그냥 공부만 하고 온 친구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금 조직 경험을 했던 네. 친구가 그럼요.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경험을 할 수 있는 무대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요. 소중한 이력이기 때문에 잘 쓰는 것이 또 중요하고 포털에서 이제 요즘 포털들 유명한 포털 많은데 인사 담당자가 꼽은 지원자들이 꼭 갖추어야 되는 스펙 중에 하나를 인턴 경험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경험, 또 성실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경험, 또 어떤 이제 조직 적응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의 경험은 좀 잘 포장해서 쓴다면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무것도 안 한 친구보다는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친구가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고졸 친구들이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입사원 채용 시 아르바이트 경험을 경력상으로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32%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지원 업종이나 직무와 관계 있는 경우는 경력으로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요. 또 가산점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한 회사의 업종이나 또 산업에 부합하는 어떤 아르바이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한다라고 반 이상 한 50% 이상 되는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와 또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예. 조금은 선택해서 하는 아르바이트 굉장히 네. 추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아르바이트 중에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아르바이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요. 대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좀 범위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저희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들 좀 꼽아봤더니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아까도 그 앞에서 신쌤이 캐스터? 캐스터께서 알려주신 미스터 피자 매장직 알려주셨는데요. 네. 미스터 피자 매장직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할 경우는 우리 고졸 친구들에게도 매장 매니저로 바로 네. 채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는 좀 꾸준히 하는 것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직, 또 현장형 아르바이트, 또 기업의 사무보조 이런 거 좀 드물긴 하지만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뭐 이색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좀 5가지 정도 제가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5가지 그중에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 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 예. 네네네. 어떤 학생들이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남학생들보다 좀 여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뭐 미스터 피자나 이런 뭐 그런 음식 또 이런 데서 하는 대기업에서 자사 브랜드를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매장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 대기업으로 또는 중견기업으로 입사를 하고자 했을 때 플러스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제가 뭐 실명으로 거론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조금 한두 군데 굉장히 많은 그런 대표적인 매장을 좀 들어보면 SPC 그룹 같은 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매장들이 많죠. 있어서 예. 저희 학생들이 뭐 선생님 간식 사주세요, 간식 먹고 싶어요 이러면 뭐 이름 되면 다 거기 맞아요. 기업이 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하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으로 입사하거나 중견기업으로 다시 입사할 때 그런 점들이 좀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된다. 그래서 좀 여우같이 좀 전략을 세워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말 뽑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자사 브랜드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반갑거든요. 그렇죠. 예,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경쟁사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또 그 경험도 또 역으로 살릴 수 있으니까 매장 아르바이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가 이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인데요. 이런 건 좀 어떤 곳에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적합할까요? 네네. 매년 보면은 이런 초창기에 뭐 이제 호텔에서 호텔 경험을 하는 체험형 그 인턴들을 뽑기도 하거든요. 고조를. 근데 여기에 보면 아르바이트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비스직이라고 하면 고객 만족을 위한 어떤 이제 CS 마인드를 갖춘 친구들을 기업에서도 많이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승무원이나 뭐 호텔리어를 원하는 친구들 또 그 외에 서비스 직종에서 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그런 호텔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서 직접 손님을 응대하고자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해봐라.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좀 마주하게 되고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상황 면접에서도 어떻게 응대를 했었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최종 면접에서 그 서비스직을 일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제가 면접 지도를 해봐도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벌써 대화하는 이 티가 순발력이 되게 있고요. 네. 네, 순발력이 되게 있고 당황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되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또 일단 그런 데 가서 처음 교육받는 게 밝은 미소 또 몸에 배어있는 친절한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이미지 메이킹 교육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하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 꼭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3번째 현장형 아르바이트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아르바이트죠, 일단? 네, 이게 이제 뭐 그 광고나 홍보 또 마케팅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뭐 축제나 영화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전시회 네. 알림이 아르바이트들이 예, 예. 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뭐 축제
이런 맞아요. 홍보와 예. 이런 아르바이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 같이 즐기면서 또 지자체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배우면서 또 축제를 준비하고 홍보하면서 또 전략들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현장 경험을 하면서 물론 이게 장기간은 아니지만 짧고 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영화제를 한다든가 뭐 네. 이럴 때 홍보팀으로 해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럴 때는 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많은 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형 아르바이트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저도 또 좀 가끔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기업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인데요. 이거는 거의 직장 생활을 미리 좀 땡겨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싶네요. 네네.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많지는 오. 않은데 이제 가끔 뭐 동사무소나 또는 또 작은 기업들에서 그래서 학교나 네,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좀 갑자기 많은 서류를 좀 정리해야 되거나 또 저희 학교 친구들은 보면 가끔 이제 장애인들을 도와드리는 이런 기관들에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가끔 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런 기관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작은 회사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또 아르바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실무적인 경험, 또 이렇게 갑자기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작업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여서 이런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도 좀 공공기관을 준비하거나 또 일반 사무를 또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이색 아르바이트. 이게 뭘까요? 네. 네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저희 친구들을 통해서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알바몬에서 네. 민속촌 500 얼음땡 행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 네. 놀면서 아르바이트를 오. 하는 이제 고졸 몇 명, 대졸 몇 명 이렇게 네. 뽑았었는데 선생님 그거 완전 꿀 알바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막 네. 뛰어놀면서 하는데 대신 책임감은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오. 그래서 뭐 가끔 요즘 이색 아르바이트 중에 뭐 방송국의 엑스트라로 이렇게 예, 막 그런 것도 뛰어다니는 있죠. 아르바이트도 네, 네. 가끔 있고요. 또 탈 쓰고 홍보하는 이런 그쵸, 아르바이트들. 놀이공원에 가면 만나는. 네네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이제 펫 시터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특이한 아르바이트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는 나만의 스토리를 꾸밀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네. 또 나만의 특별한 경험 이럴 때 좀 도움이 돼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거 있으면 특별한 거 좀 한번 해봐라.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경험들을 내 나만의 이야기로 꾸밀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해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말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정말 자기소개서 쓸 때 정말 좋은 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작성 팁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네.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작성 팁을 쓰라고 하면 저희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쓰죠. 뭐 카페나 편의점에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예문으로 잠깐 살펴보면 고객 응대를 해서 제가 상냥함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했습니다. 뭐 예. 막무가내로 화내는 고객, 진상 고객에게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그쵸. 얘기를. 네,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흔하게 쓰지 말고 이제 많이 들어봤다.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이 얘기 많이 들어봤으니까 너무 많이 비슷한 경험을 나열하지 말고 너만이 했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이야기 하나 정도 하면 어떻겠니?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골 고객의 얼굴을 좀 에피소드를 섞어보는 거죠. 단골 고객이 매일 오셨는데 이런 고객의 얼굴을 기억해서 필요한 상품을 내가 맞춤으로 좀 드려봤다든지 네. 이런 좀 기획력 있구나. 너 되게 전략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드러내서 써보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차별화 요소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도 이걸 못 살리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걸 좀 네네.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앞에 있던 이야기를 조금 잘 썼다라고 하는 건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뭐 사장님의 고민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우리가 매출이 왜 안 오르나 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걸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결책에 대한 기획력을 내가 갖춘 어떤 보고서를 드려봤다. 실제 저희 학생 중에 그런 편의점 알바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매번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점에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이걸 감당을 못해서 손님들이 막
뭐 계산 빨리 안 해주시면 저 갈 거예요. 뭐 이랬던 네, 일이 네. 있었대요. 그걸 자기가 고객들을 쭉 종류별로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네.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오. 고객 응대를 했다. 이런 걸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써서 실제 이렇게 합격을 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의 역량과 자기가 구체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좀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도록 하면 조금 전에 있던 이야기보다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이지만 너무 구체적이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네. 네네. 자, 다른 케이스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판촉 아르바이트를 많이 또 저희 친구들이 뭐 대형 마트나 또는 로드샵 매장 같은 데서 또 많이 하는데요. 이제 흔한 예문으로는 뭐 이런 거죠. 뭐 판촉 1위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 달성을 하는 어떤 성취감을 느껴봤다. 또는 뭐 설 용품을 많이 내가 팔아가지고 판매 능력을 인정받았다. 뭐 예. 이런 거 이제 뭐 설이나 명절에 뭐 이렇게 뭐 샴푸 세트, 뭐 참치 세트, 뭐 이런 거 파는 이제 아르바이트들을 하는데 뭐 인정받았다. 이런 것도 좀 사실은 그 동안에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어서 이제 잘 쓴 예문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했고 내가 스스럼 없이 대화하려고 했고 어떤 대화의 기술을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써보려고 한다든지 또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제품의 어떤 좋은 점을 내가 되게 부각해서 타 판매 사원과의 어떤 갈등도 내가 같이 좀 경험을 해봤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남이 안 해봤던 이야기를 네. 좀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내용이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왜 하나는 되게 흔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네, 이게 이제 소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또 키워드를 조금 어떻게 다르게 쓰느냐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또 이 직무에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과 관점이 내가 아르바이트했던 그 내용 중에 단어랑 같이 연결되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재로 연결시킨다면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 또 회사와 관련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또 중요하고 이걸 또 잘 풀어내서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내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험하면 도움이 될 법한 아르바이트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아르바이트라는 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위험 요소도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사실은 아르바이트 제가 많이 하라고 하면서도 저도 일부분 걱정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이제 부당행위나 부당 처우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또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임금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 이런 거 꼭 중요하게 챙기고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꼭 챙겨서 아마 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잘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글쎄요, 이제 그만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임금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만 지키면 되지, 내 수당만 받으면 되지 하지만 더 챙겨야 될 것들도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최저연금이나 뭐 그런 그 임금도 분명히 챙겨야 되지만 저희 친구들이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뭐 선생님 주유수당, 뭐 주유소에서 알바했나요? 주유수당 아니고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보통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업 순간에도 사실 이 부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 근무 시간을 모두 다 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1일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나오지 않더라도 약속한 시간과 근무일을 다 했다라면 사장님은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야간 수당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야간 수당은 선생님 야간 수당도 주나요? 네. 상시 근로자가 만약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데요. 상시 근로자는 반드시 야간 수당 오후 10시에서 그 다음날 6시까지의 시급의 1.5배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성화고 학생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아르바이트든 취업이 됐든 어디에 있어서든지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구나, 또 내가 이걸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취업과 아르바이트 모두 다 감사한 어떤 역할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잡도 좀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할 아르바이트 알차게 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진선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